내가 왜 이 사람이 너무 좋을까? 이 사람이 왜 너무 싫을까? 내 안에 이런 영역들이 오랫동안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그쪽으로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육아빠 정우열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엄마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동물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을 느끼고, 또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댓글을 보다가 또 인간관계와 관련된 심오한 심리적인 흐름을 설명드리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생겨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따라하는 엄마, 왜 그런 걸까? 댓글을 읽어보면은, 제가 아는 지인은 아이 엄마고, 그 지인이 아기 이유식부터 기저귀 선택, 물병 선택, 어린이집 선택, 옷 신발 선택 등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결정까지 제대로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저에게 물어보거나 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한다던가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제 아이 옷 입히는 거, 집안일 살림살이를 비슷하게 하길래 너무 놀랐는데, 오랫동안 지켜보니 자기 확신이 너무 부족한 엄마여서 그런 거더라고요. 또 아이에게 지나치게 헌신하고 모든 가정의 중심이 아이를 위해 맞춰져 있는 엄마였어요. 그 지인 엄마랑 어쩌다 통화를 하게 되면 통화 내내 자기 동네 엄마들 욕, 자기 남편 불만, 육아 힘들다는 소리, 돈 못 벌어서 자존감 떨어진다는 소리는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동네 엄마들과 카페 가며 하루를 보내는, 뭐라도 시작해 보라고 하면은 아유 시간 없어서 그 일 되게 어렵대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댑니다. 처음에는 인상도 좋고 착해서 가까워졌으나 시간이 지나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빨리고 피곤하고 제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엄마여서 한 1년 전부터 딱 거리를 뒀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내가 그렇게 따라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죠. 이 댓글에서 보여주는 그 지인은 의존적인 성격 패턴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전에도 제가 이 채널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육아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거죠. 내가 하나하나 결정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내가 결정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선택을 따라하고.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려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아무리 이제 따라하고 그런 게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을 따라하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따라하진 않아요. 의존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별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좋아 보인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요즘 SNS에서 많이 보여지죠. 82피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공동구매나 광고나 SNS를 이용해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맹목적으로 그런 분들을 좇게 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나한테는 되고 그 사람을 너무 따라하고 싶고,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그 사람이 하는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따라하고 싶고, 특히나 아이 엄마들은 선택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를 먹이는 음식부터 해서 입히는 옷, 교육, 학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따라하고, 왠지 따라하면 안전할 것 같고 그 사람처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그게 너무 스스로도 조절이 안 되고 불편하다면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헤아려 보시도록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따라 할까? 왜 꽂힐까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너무 좋아 보인다, 따라하고 싶다, 나의 로망이다, 이런 대상이 주변에 있을 거거든요. 근데 누가 부럽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부러운지. 굉장히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신체적인 외모, 그리고 경제적인 자산, 여유, 또는 남편과의 화목함, 또는 아이가 굉장히 성격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실하고 이런 부분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학벌이나 지적인 능력, 이런 걸 수도 있고, 또는 꾸미는 스타일이나 패션 감각, 이런 걸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꽂히고 굉장히 그 사람을 선망하고
그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안테나가 많이 가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느낌이 들면 내 감정이 굉장히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반면에 나를 조금 무시하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자신감도 꺾이고, 이렇게 나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면이 그런가를 집중을 잘 해보시는 게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돼요. 한번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여기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보다는 직접 써보는 거, 누군가한테 말로 해보는 걸 통해서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이 조금씩 보이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또 흔한 예로 반대되는 측면이 있죠. 꽂히긴 꽂히는 건데 반대로 꽂히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싫어. 엄마분들 커뮤니티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기질, 스타일 다 다르죠. 그리고 원래 내가 친구 맺는 스타일로는 가깝게 지내지 않을 만한 사람도 아이를 중심에 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모임 안에 있고 교류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또 경험하죠. 아, 이런 사람은 내가 원래 안 맞았고, 원래는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않았는데 점점 관계가 맺어지는 느낌. 같은 단톡방에도 있고 오프라인 모임에도 있고. 근데 사실은 첫인상부터 별로다. 또는 말하는 말투만 봐도 별로다. 나중에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 감정이 불쾌하다.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 이런 관점이나 의문보다는 나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싫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성들이 싫은 거거든요. 어떤 점이 싫은가? 이것도 역시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망의 대상의 그 내용들이 다 달랐듯이 내가 불편한 것도 내용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 엄마 되게 아이는 뒷전이고 맨날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제일 늦게 하원시키고 일도 안 하면서 맨날 자기 취미생활하러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놀고 그런다.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분도 있고요. 또 반대도 있어요. 저 엄마는 되게 아이만을 위한 삶을 산다. 되게 한심하다. 저렇게 살면 불행할 건데 그게 굉장히 좋은 엄마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편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같은 부분에 대한 반대되는 시각이죠. 어쨌든 불편한 거.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도 다양하죠. 이렇게 선망이 되는 영역이 있고 너무 불편하고 싫은, 피하고 싶은 영역이 있고, 결국에는 나를 움직이는 그 에너지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인 건데, 이거는 극과 극이잖아요. 반대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의 무의식적인 영역과 관련이 많아요. 평소에는 또는 내가 살면서 많이 억압하고 억누르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나는 별로 관련된 마음이 없어. 별로 신경 안 써. 이런 영역들이 사실은 그 엄마를 볼 때 올라오고 수면 위로. 그래서 선망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싫어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공통점은 어쨌든 내가 불편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수면 아래로 내려놨던 심리적인 갈등,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으면 이제 컴플렉스라고 보통 부르고요. 나도 아예 모를 정도로 꽁꽁 숨겨놨던 부분은 그림자 영역이라고 하죠. 주관적인 어두운 영역. 남들이 나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안 좋게 볼까봐 조심스럽고,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이 가진 그런 면을 굉장히 선망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각각 다르죠. 외모일 수도 있고 경제력일 수도 있고 남편에 대한 그런 걸 수도 있고 자식에 대한 그런 걸 수도 있고 성격, 성향일 수도 있고요. 똑같이 어떤 사람이 너무 불편하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그 특성이 사실은 내 안에 이미 고민되고 불편했던 영역, 그래서 위축됐던 영역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엄마 너무 싫어, 불편해, 그래서 함께하기 싫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성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너무 나대, 이런 것 때문에, 성격 때문에 싫다 치면은 내 안에 흔히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 건데, 오랜 나의 가치관이나 교육받은 내용이 너무 그렇게 외향적이고 나대고 흥분을 잘하고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거다. 조신하지 못한 거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거나 내가 어렸을 때 그런 행동을 좀 했다가 많이 혼나거나 그래서 이건 좋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위축시켜 놓고 스스로 나는 그런 게 없다라고 훈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간 경우에 그런 사람을 보면은 이런 갈등이 다시 올라와요. 반대로 굉장히 소심하고 뭔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을 봤을 때 불편하다 하면 그거 역시도 내가 예전에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소심하고 낯가리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부모님이 그런 나의 행동을 많이 지적하고 혼내고 푸시해가지고 이제 애들 사이로 자꾸 밀어붙이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나는 안 그런 사람인 걸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딱 볼 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죠.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마주할 일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제한하게 될 일이 많아지고 특히 아이를 중심에 둔 관계에서는 내가 그런 사람들이 불편해서 아이들과의 관계에 도움될 수 있는 또는 뭐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 자체도 또 피하게 되는 식으로 이런 게 사람마다 항목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근데 이게 엄마들과의 관계만 국한되지가 않는다는 게 역시 또 함정이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성향들이 점점 이제 표현이 되죠. 기질, 행동 패턴. 근데 역시 똑같은 기준으로 아이에 대해서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흔한 경우죠. 우리 아이 너무 소심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억지로 아이를 바꾸려고 막 밀어붙이고 그런 아이를 막 비난하는 거죠. 그 이유 역시도 사랑하는 내 아이를 비난하는 이유가 아이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 그런 교육적인 마음, 물론 뭐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적인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곳에서는 똑같아요. 누군가를 비난함으로써 그 사람의 그런 면이 올라올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불편함을 내리기 위해서 비난하면 난 아니야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의 나를 향한 그런 비난과 나의 이런 면을 존중하지 않음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그래서 억압했던 게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또 올라와서 또 비난하면서 역시 이게 자꾸 악순환되고 대물림되고 아이에게 자기가 가진 면을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게 되는 식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마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거를 수단으로 내가 이런 영역이 불편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은 아이를 키울 때 그런 부분들을 더 편안하게 존중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기회로 삼아서 내가 왜 이 사람이 너무 좋을까? 이 사람이 왜 너무 싫을까? 내 안에 이런 영역들이 오랫동안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그쪽으로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 기회가 됐었을 때 하나라도 한 걸음이라도 나의 마음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요. 당연히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아이와 상호작용,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호작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에는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나를 돌아봄으로써 아이와의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선순환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들이 되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콘텐츠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